자,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 갑 의원은 코로나 위기 속 해법과 함께 여러 현안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맹성규 의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맹성규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육각수 MC님 그리고 경인교통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맹성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밝게 인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아, 이거 참. 자,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맹 의원님. 예. 먼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좀 말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맹성규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것부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우선 2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신속히 지급돼야 합니다. 네.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예. 일용직 노동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소득 하위 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상위 20%에 비해 4.5배나 감소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사실인데 경제적으로 수입이 안정된 계층에 비해 자영업자 그리고 소득 하위 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분들에 대한 우선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둘째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가을 이후에도 대유행 발생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제3차,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선별 지급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기존 행정 시스템을 통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하위 몇 프로를 잘라주는 방식이 시간도 걸리고 동의를 얻기 어려우면 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구직급여와 같이 기존 행정시스템 대상자들에게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빠른 지급을 위해 지금이라도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조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요, 맹성규 의원님. 예. 우리 의원님께서도 뭐 아시겠지만은 저도 뭐 길 가다가 뭐 배고파가지고 식당에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은 조금 큰 식당들은 다 문을 닫았고 뭐 하다못해 작은 식당들뿐만이 아니라 뭐 PC방 또 뭐 헬스클럽 할 것 없이 문 닫은 곳들이 뭐 거짓 문을 닫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뭐 문을 닫았으면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 보름 정도, 한 2주 정도만 영업을 안 해도 예.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다고들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이 자영업자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예. 그 지원금들이 빨리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그 임산부 직장인들은 그 출근할 때마다 또 많이 불안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 때문에 우리 맹 의원께서는 임산부들의 재택근무 의무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산부와 그 가족분들은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지내고 계십니다.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약물 치료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태아에게 수직 감염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태아 출생 시까지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임산부라도 재택근무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눈치가 보이니까
예. 얼마 전에 청와대에 임산부 재택근무를 의무 시행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요.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에서 임산부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예.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짐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맹성구 의원께서 또 여러 가지 법안 발의들도 하시고 요청도 하신 내용이 또 있는데, 인천 옹진군 구럽도 남서측 해상에 설치된 풍황 계측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풍황 계측기가 어민 조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나 봐요, 지금. 예, 지난 7월에 구럽도 해상에 풍황 계측기가 설치가 됐는데요. 이곳은 인천에서 대표적인 꽃게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봐도 어장 한가운데 구조물이 설치되면 그물이 엉켜서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해지겠죠. 이게 지금 의원님, 이 풍황 계측기라는 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청취자분들께 이 바람개비처럼 생긴 게 바다 한가운데 수백 개가 이렇게 설치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그 바람의 방향을, 그 방향의 강도를 사전에 조사하는 계측기, 사전 조사기가 되겠습니다. 조사기. 그것도 이제 되게 규모가 상당히 큰가 봐요. 그럼요. 그래요. 이제 해양수산, 물론 이제 해상풍력은 잘 추진돼야 되는데요. 저탄소 친환경 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발전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민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협의를 안 하고 설치를 했나 봐요? 요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요. 이제 해수부에서는 21년 상반기에 해상풍력 가이드라인을 이제 지난 7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21년 상반기에 해상풍력에 대한 고려구역을 설정을 하고, 그 고려구역에 풍황 계측기 등을 설치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구럽도처럼 이미 설치된 데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겠네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해수부 장관께 관계 어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갈등을 잘 봉합하시고 아울러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재검토해달라, 그리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맹성구 의원께서 지금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에도 소속돼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도 구럽도의 풍황 계측기 쪽도 신경을 또 써주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맹 의원께서 해수부에 대책 촉구를 요구한 내용이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을 또 지적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좀 아쉬운 내용인데요. 항만 개발 시에 항만을 개발하게 되면 항만이 대표적인 화물차 통행 유발 시설인데도 최소한 몇 면의 화물 주차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천 신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557면인데요. 항상 만차를 이루고 있어서 화물차 기사분들이 인근 도로, 그리고 다른 주차장, 심지어는 도심 지역에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고 계신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10년 뒤에는 인천 신항의 물동량이 2배 늘어나고요. 화물차 통행량도 160만 대에서 61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럼 주차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더 아주 심각해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드론 띄워야겠네요. 드론. 저희 의원실에서는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요. 조속히 제도 개선을 마련을 해서 화물차 불법 주차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바쁘게 국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 그리고 국회의원 사연임 금지법을 공동 발의에 참여하셨어요, 맹 의원께서.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사연임 금지법 이상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법안일 수도 있는데,
이 뭐 중진 의원들도 있고 이게 좀 가능할지 의문이에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선수에 무관하게 몇 번이고 다시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예, 법상으로. 예. 근데 대통령도 5년 단임제시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3번까지만 연임이 가능한데 국회의원만 횟수가 없는 거죠. 국회의원만 제한이 없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개정안을 낸 것인데요. 예. 우리 국회는 국가기관 신뢰도를 조사할 때마다 매년 꼴찌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의의 전당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정치 신인들에게 제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들을 등용하고 그들이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물론 그 국회의원 연임 금지와 관련해서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 다선 의원님들의 정치 경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정치 신인들이 무조건 개혁적이다. 그리고 다선 의원들이 모두 구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한데요. 그것도 위험하죠. 예. 그런데 이제 정치 신인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선배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재선 의원이라 그러시군요. 예,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치 개혁은 기존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요.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성규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3선까지는 동일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하고 4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이렇게 좀 옮겨서 하도록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그 법안이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낸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네요. 충분히 아마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고요. 저도 국회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개정안 내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조만간에 한번 스튜디오에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스튜디오에 나가서 그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의원님하고 지금 전화 인터뷰 하니까 이게 좀 밝으세요 지금. 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힘찬 그 느낌이 들어서 스튜디오에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요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좀 맹 의원께서 나와 주셔서 저랑 좀 대화를 좀 했으면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계속 좀 우리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맹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남동갑 맹성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